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엔 전엔 볼 수 없었던 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 특수 제작된 이동식 방탄유리인데요. 자, 현장에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설 시작 전 특수 제작된 이동식 방탄유리를 무대 중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설치가 끝나자 이재명 후보가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시작합니다.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제작된 이동식 방탄 유리는 가로 세로 각각 1m로 이동식 지지대 높이까지 더하면 성인 평균 키를 훌쩍 넘습니다. 무게만 55kg, 여러 겹의 유리와 특수 플라스틱이 합쳐져 두께가 4cm에 달합니다. 정면, 좌우 어느 각도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3개면으로 제작됐습니다. 대선판에 방탄유리가 등장한 건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의 광주 유세 현장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태우 후보 이후 처음이라며 잇따른 위협 제보에 서둘러 제작했고 제작에만 사나흘에 걸리고 개당 수천만 원의 제작비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도 방탄 유리막을 설치했는데 유리를 이어 만든 형태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3kg이 넘는 방탄복을 유세 때마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을 늘리고 시민들과 만날 때 악수나 포옹 등 직접 접촉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유세 현장에서 점퍼를 열어젖혔습니다. 자신은 방탄조끼가 필요 없는 후보라면서요.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며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시장에 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자신의 점퍼를 열어젖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습격에 대비해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 현장에 방탄유리를 설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신은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대법원장 특검 추진도 이 후보 방탄용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후보를 향한 방탄 공세는 오후 유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감옥에 앉아있으면 망고에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그냥 교도관들이 지켜줘요.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경기지사를 지냈지만 이 후보와 같은 사법 리스크는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보다 수십 배의 개발을 했지만은 제가 조사받는다 소리 못 들어보셨죠? 제 측근이 구속됐다 소리 못 들어보셨죠?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으면 죽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의 방탄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해 도덕성과 청렴성의 우위를 강조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2주 남은 선거 기간 상대 후보의 발언을 이슈로 만들려는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북한 관련 발언을 안보관 문제로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방위비 발언을 파고들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자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뒤 그 핑계로 쿠데타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휴전선 다리를 끊고 장벽을 쌓은 건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과 아군도 구분 못하는 무지를 드러냈다며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이 잘 견딘 것 같다고요? 잘 견딘 게 무인기 보내고 미사일 쏘고 핵 개발을 하고 오물 풍선을 보낸 겁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후보입니까?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한 미 상공회의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 정도는 올리자는 그런 저는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김 후보의 입이 또 하나의 외교 리스크가 됐다며 준비 안 된 졸속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외교안보상 첨예한 사안이고 국익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적 동의와 투명한 논의 없이 공짜 선물할 사안이 아닙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두 후보 이념에 대한 공세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대선판 구도 경쟁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탈당했으니 이제 이재명 후보 차례라며 동반 퇴진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나 한 몸이라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동반 퇴진론을 강조하며 대선판 구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과 탄핵으로 정치판에서 물러난 것처럼 갈등 양산의 반대축이었던 이재명 후보도 이제는 퇴장시키는 대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싫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지금 파면을 됐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한 심판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탈당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을 넘었지 않냐며 이재명 후보도 이제 역사 속으로 함께 사라져야 할 인물이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윤문수, 즉 윤 전 대통령을 김문수 후보와 엮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 빅텐트를 치는 동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광훈, 구구 내란 야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 극우 내란 세력 대 국민 통합 세력으로 나누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는 정광훈 목사가 키우고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